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성산 일출봉과 한라산, 오름 등에는 첫 해돋이를 보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궂은 날씨로 일출 광경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며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성산 일출봉. 정상에는 해맞이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중무장을 하고 해돋이를 기다린 지 2시간 남짓. 날씨가 흐려 일출의 장관은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구름 사이로 새희망을 가득 담은 붉은 햇살이 하늘에 퍼지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2019년 가족, 연인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한 사람들. 소중한 순간을 사진에 담으며 새해의 다짐과 간절한 마음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졸업하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많이 넣었는데 여기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영복만 입은 채 힘찬 함성과 함께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닷물은 살을 에일 듯 차갑지만 묵은 해의 시름을 떨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엔 안성맞춤. 너무 상쾌하고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화이팅! 한라산 백록담과 오름, 해안도로 등에도 2019년 황금 대지해에 새로운 기운을 받으려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넘쳐났습니다. 새해를 맞은 모습은 달랐지만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마음은 모두 다 같았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433만 명으로 재작년보다 2.9% 줄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은 1,310만 명으로 재작년보다 3.1%, 외국인 관광객은 123만 명으로 0.4% 감소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재작년에도 1년 전보다 6.9% 감소했었는데 관광객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 1962년 관광객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한라산과 올레길, 우도 등 제주도 내 9개 관광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100선은 2년에 한 번씩 선정되고 올해 4회를 맞는데 한라산과 올레길, 우도는 4회 연속, 비자림과 섭지코지가 3번 연속 뽑혔고 성은 민속마을은 이번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MBC 시사진단에 출연해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서는 내국인 진료가 없을 것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에 꼭 필요하다고 했고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찬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촛불 집회와 퇴진운동까지 불러온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미 8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진 상황에서 고육지책이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내국인 진료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어떤 것들을 내놔서라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국인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고요. 올 하반기 완공 예정인 드림타워의 카지노 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봤을 때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들이 두세 개를 경쟁을 시키면서 국제적 순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주도도 그런 모델을 지향을 해 나가야 된다. 현재 보수 통합을 위해서는 한국당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쇄신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한국당 복당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기 반성은 안 하고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도 못 받을 것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휩쓸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에 2개 공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신화월드 하수 사태에서 비롯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106억 원을 확보해 42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미래선도 청년 인재 육성 사업에 112개, 마이스 산업과 지능형 관광 콘텐츠 산업, 응급 의료 장비 운영 지원 사업에도 32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듭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공모 사업에 참여해 청년에게 140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새해에도 제주 지역에서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요. 넘쳐나는 쓰레기와 폭주하는 교통 문제, 장애가 넘치는 도시 환경, 지연, 학연, 혈연에 의존하는 연고주의 등은 제주 사회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MBC는 새해를 맞아 제주도민과 함께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혼디 맹글어가게 마심 제주를 주제로 연중 기획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박주연 기자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플라스틱류 쓰레기들이 뒤엉켜 쏟아집니다. 대부분 생수용 페트병과 커피잔이나 도시락 용기 같은 일회용품들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6,400여 톤. 4년 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매년 70% 이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라든가 그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따른 그 일회용 그 커피컵이라든가 그런 것을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가량은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매립하더라도 완전 분해될 때까지 500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플라스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서 육상과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 해양에 투기가 되면서 이제 해양 생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람들까지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 가지고 다행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직접 가져오는 손님에게 가격을 10% 할인해주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내 커피숍이 120곳이나 됩니다. 또한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1,000원씩 제주 환경보전기금으로 기부됩니다. 가수 장필순을 비롯해 배우 수연 등 한 달여 만에 참여자가 16,000명을 넘었습니다. 좀 주변에 환경 호르몬 영향이 담아도 플라스틱 같은 거 이제 많이 버려지고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동참은 못하고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한번 갖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좋아요. 왜냐하면 더 따뜻하게도 오랫동안 먹을 수도 있고. 제주섬이 쓰레기 섬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쓰레기 문제는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데요. 제주 MBC는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1년 동안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외국산 소고기에 맞서 국내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명품 한우 생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국내 최초로 한우 송아지 브랜드가 출범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눈에도 송아지들이 튼실합니다. 털색이 밝고 등이 곧게 뻗는 등 골격도 안정적입니다. 낙찰 가격은 암소 한 마리가 400만 원대, 일반 송아지보다 최고 50만 원 이상 높게 거래됐습니다. 혈통이 있는 소예요. 예를 들면 족보가 있는 소이기 때문에 소들이 굉장히 자질이 우수합니다. 이들 송아지들은 전라남도와 일선 축협이 1년여 준비 끝에 가축 시장에 처음 내놓은 브랜드 송아지입니다. 엄선된 우량 암소가 낳은 송아지 가운데 또다시 엄격한 심사와 관리를 통해 선발된 우량 송아지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전남 으뜸 송아지.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한우 송아지 브랜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장 좋은 암소를 선발해가지고 가장 좋은 숫소 정액을 공급해서 송아지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한 사업인데 우리 도하고 축협으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 송아지는 전남 지역 광역 브랜드 한우 사육 농가에 우선 분양됩니다. 송아지 때부터 큰 소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수입산에 대응할 수 있는 한우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화 사업, 명품 한우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흐리고 구름이 많겠고요. 중산간 이상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결빙 구간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여기에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7도로 평년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애월과 조천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남부 지역도 오늘 아침 대체로 흐리고 아침 기온 2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구자와 성산이 6도, 표선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중산간 이상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고요. 도로에는 결빙 구간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도서 지역의 기온 5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7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쪽 먼바다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5.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구름 많은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불이 나 김치냉장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안전사고로 지난해 한 달 평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제주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다친 근로자는 379명으로 한 달 평균 42명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재해 근로자는 2015년 552명에서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경기가 좋아 공사 현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살사 마르동호회 주관 제주 살사 동호인 1동 54만 원, 스위첸 아파트 부녀회 30만 원, 제주 충신교회 100만 원, 삼성전력 양창식 대표가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지역 대학 졸업자의 첫 일자리 평균 소득은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발간한 대졸자의 직업 이동 경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도내 4개 대학을 졸업한 남자의 64%는 도소매업과 숙박업에 취업했고 여자의 24%는 보건복지 분야에 진출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첫 일자리 평균 소득은 보건복지 분야가 21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 서비스업 172만 원, 도소매와 숙박업 169만 원 순입니다. 제주시 봉계동 젊을자연휴양림 방문객이 2년 연속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젊을자연휴양림을 찾은 방문객이 80만 6천 명의 입장 수입 13억 원을 기록했고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유아숲체험원 울타리와 장생의 숲길 산책로 등을 보수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